안녕하세요. 삼성과 시니어 미래를 함께 쓰다. 오늘 시니어분들을 위한 교육 진행을 맡게 된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의 디지털 아나운서 소연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뉴스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아침 공복에 레몬물을 마시는 것이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해당 연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강연구기관에서 수행되었으며 수천 명의 당뇨병 환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레몬에 포함된 특정 화합물이 인슐린의 효과를 증가시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레몬물이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니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수천 명의 당뇨병 환자분들이 참여한 연구 결과라고 하니 더욱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트롯계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모호 씨가 새로운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연기 분야에 진출, 대형 드라마의 주연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당 드라마는 한국 전통 문화를 배경으로 한 사극으로 이모호 씨는 그동안 숨겨왔던 연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팬들은 큰 기대감을 표하며 이미 드라마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모호 씨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트로트가 아닌 연기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신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잠깐!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전달드렸던 모든 내용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 인지하셨나요? 방금 전까지 보도된 뉴스들은 모두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 내용들로 구성된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진이나 영상을 마치 실제 기사처럼 꾸며 거짓된 정보를 보도하는 것으로 디지털 범죄 중 하나로 구분됩니다. 최근 이러한 무분별한 가짜뉴스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각종 미디어에 만연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건강 연예계 관련 뉴스 기사 이외에도 각종 사회, 경제, 정치, 안보 이슈 등 다양한 영역으로 가짜 뉴스들이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해 정확한 정보만을 분별하여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꼼꼼한 출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 레몬물 뉴스 기사 기억나시나요? 해당 기사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강연구기관에서 수행되었고 수천 명의 당뇨병 환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 결과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시청자들의 신뢰도를 높였는데요. 얕게 본다면 충분히 권위 있어 보이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기관에서 실행한 연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출처, 근거 자료가 없다면 가짜뉴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쉽게 믿고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영상 하단 혹은 정보란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 출처가 공실력이 있는 기관인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의 경우 출처 이외에도 채널 자체 콘텐츠들이 신뢰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지 과거 업로드된 영상들을 검토하여 정보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 혹은 연구 내용을 찾아보고 가능할 경우 직접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앞서 설명드린 과정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얻는 상황 속에서 매번 이 과정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보다 쉽게 가짜뉴스를 걸러내기 위해서 항상 정보를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짜뉴스는 감정적인 표현과 선동적 내용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사람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기에 어렵게 만듭니다. 또 최근 가짜뉴스들은 진짜 뉴스와 구분하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교모하게 발전하고 있어 절대 의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디지털 범죄 중 하나인 가짜뉴스를 구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학습한 가짜뉴스 구분법을 통해 더 현명하게 정보를 선별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디지털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을 받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낚시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을 이르는 말로 해커가 보낸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메시지의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악성 코드가 깔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미싱 이외에도 조금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피싱 또한 심각한 디지털 범죄 중 하나입니다. 피싱은 전자우편이나 메신저, 전화 등을 사용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나 기업이 보낸 것처럼 가장하여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정보와 같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부정하게 얻으려는 수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가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혹은 예민한 금전적인 문제를 다룬 전화,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이 혹시 하는 짧은 순간을 노려 나도 모르는 사이 순식간에 당하기 쉬운 디지털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미싱, 피싱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스미싱, 피싱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사례입니다. 정부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절대로 문자, 전화를 통해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으니 관련된 금전 요구는 모두 거절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 사칭 스미싱 사례입니다.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경우 절대로 문자, 전화를 통해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으니 관련된 금전 요구는 모두 거절하셔야 합니다. 최근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 지인 사칭 보이스 피싱 사례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바로 알려주지 말고 일단 거절해야 합니다. 꼭 가족 혹은 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 명심하세요. 이외에도 최근에 모바일 청첩장, 부고문과 같은 형태의 스미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미싱이 아닌 정말 실제 문자 같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출처가 불분명한 앱, URL 주소와 관련해서는 절대 함부로 클릭 및 설치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순식간에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보이스 피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후후, T전화와 같은 의심 전화 표시 앱을 다운받아 사기 이력이 있는 번호나 대포폰 등에서 전화가 올 경우 사전에 의심 번호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앱 다운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 가장 쉬운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ATM 지연 인출제도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제도를 사전 신청하여 혹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려고 해도 일정 금액 이상 인출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들은 은행사 홈페이지 혹은 전화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꼭 미리 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미 피해를 입으셨나요? 예방법 이외에도 피해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스미싱, 피싱 등의 범죄에 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바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은행사에 유선 연락을 통해 피해 신고 및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미싱, 피싱 관련 범죄 및 가짜뉴스를 구분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니어분들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뿐만이 아닌 디지털 환경 내에서 어떻게 올바른 정보를 얻고 범죄 예방 방법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삼성과 시니어, 미래를 함께 쓰다. 현재 SSDA는 시니어분들의 디지털 역량 향상,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전 방향의 디지털 영역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시니어분들의 여정을 SSDA가 항상 응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갈 미래를 함께 쓰기 위해 앞으로도 삼성이 시니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